나중에 높은 분들이 이런 성상납을 받거나 뭐 이러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과연 이거 우리가 이제 어디가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성상납 이 단어를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 아이가 딸아이인데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 뭐 성접대 성상납 이게 무슨 공물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밥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상납하거나 사람을 접대를 하느냐 이건 폭력 아니냐 여성에 대한 이렇게 돼서 이거는 우리가 언론에서 혹은 뭐 성상납, 성접대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성폭행.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강간 아니에요 이거. 네. 저는 성상납, 성접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성폭력을 희석화시키는. 저는 그 말 자체가 성폭력이다.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언론들도 이런 표현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런 뉴스들이 여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너무 저도 너무 젖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 나이에 먹도록 사회생활하고 살다 보니 그런 뉴스 보면 화가 나지만 이 표현들이 뭐 나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막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언론에 일하면서도 그런 표현들도 막 쓴 것 같은데 성상납, 성접대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쓰지 않도록 해야 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운동을 센 거에서 운동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성상납, 성접대 단어를 없애는 운동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폭력 가해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강간을 안 했는데 성폭력을 안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폭력은 이꼴 강간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간을 안 했는데 성폭력을 나는 그냥 성추행범으로 하지 성희롱범으로 하지 왜 성폭력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폭력에 대한 의미를 훨씬 더 확대해야 되고 실제로 사건의 70% 80%는 다 추행희롱이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남성들이 가해자가 그럼 그렇죠. 알면서 했다는 거죠. 알면서 했다는 거 아니야. 하고 나서 잘못이라는 걸 안다는 거. 그 잘못이 뭐냐?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는 폭력을 한 것이 잘못이다. 강간을 했을 때 대체로 신체적 폭력이 많이 나타나지. 그럴 때 형량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착 내려서 뭐 저처럼 못생긴 뚱뚱한 아줌마였겠죠. 그러니까 아줌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아줌마가 왜 내가 잘못했나? 당신 잘못했지. 이렇게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성분께서. 네.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들어. 자기가 이제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 물창피를 당하다니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 여성을 자기는 이겨먹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혼자할 때 없었구나. 네, 때렸어요. 그 자리에서 쫙 그 여성을 몰창피를 주는 방식이 뭐예요? 확 우통을 샥 뜯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이제 그러니까 막 상처도 엄청나게 나고 한 거죠.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행도 아니고 희롱도 아닌 것 같은데 강간 미수가 될 수 있죠. 옷을 벗겼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있었지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단순 폭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는 당신이 이걸 진짜 잘못했고 성폭이 뭔지 알아?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 남성들이 오랫동안 교육하는 방식이 남자는 집에 가서 세 마디만 하면 돼. 그죠? 자기 의사소통 별로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을 때 대충 듣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속의 문화적인 맥락들 이런 것이 사실은 성폭력이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여자는 뭐 남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기 위해서 남자의 바지를 확 뺏긴다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여자를 수치심 느끼게 할 거다. 그러니까 각종 지금 뭐 누굽니까 그 김학의 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애초에 그 피해 당한 여성들을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게 그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성폭행을 해서 그다음에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때부터 올가매기 시작하고 그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서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인식이. 네. 근데 김학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었거든요. 법을 6일 동안 법을 다루는 사람. 그전 직업은 검사 아니었나요? 검사였죠. 인천지검 뭐. 그러니까 저희가 자기가 검사? 범죄인 걸 알지 인지하지 않았을까요? 인지하죠. 더 나쁜 거죠. 인지하죠. 당연히 욕할 하고 뻔했다. 당연히 근데 이게 이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거든요. 자아도취. 왜냐하면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할 거야, 저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노력했으면 이 정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난 내가 하는 일은 옳아. 이런 식의 자아도취를 좀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성들이 교육이 잘 못 되어졌고 남자들이 이제 돈과 권력이 있으면 여자와 자동차 몇 개와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꼴화 시키는 것이 오래된 우리들의 많은 오래된 관행이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성을 상납한다, 성을 거래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성을 그러니까 여성과 성을 상품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남성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아니야. 내가 권력을 가지면 공급은 자발적 공급이 아닌 거. 아니 자발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거를 강제로 했든 어쨌든 공급 책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된다는 것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 가치를 또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성을 남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좀 살만하고 좀 힘있고 하면 왜 성을 살려고 하는 이거를 그걸 이해하다. 아니 우리 여성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네. 그게 오랫동안 어쩌면 남성의 성욕은 네. 당연시 되어져 왔던 그런 문화들이지 않겠습니까? 남성의 성 그게 가서 대체로 다 얘기하면 남자들 성욕은 웃자란 말이고 그래서 성매매까지 이야기 가면은 해결 지점이 사실 우리 여성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해결 지점이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왜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집에 부인도 계시고 아니 연애를 하시면 되잖아요. 사랑을 하시면 되잖아요. 성을 사지 않고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 했을 때 어떤 직장 내 자기 여직원과 바람을 피는 것하고 하룻밤 자고 온 것 하고 현장에 가서 성매매 현장에 가서 자고 온 것 하면 무엇이 더 불쾌하냐.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너그 남편은 어떤 여자랑 자고 왔다. 네. 그러면 성매매 여성과 갔다 왔다. 그건 뭐 좀 놀다 왔겠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하는 거는 그렇죠. 더 그러니까 여성이 생각하는 어떤 마음을 주는 거니까 의미하고 많이 다르다는 참 것이고 어려운 문제고 진짜 사실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질문하도 진짜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남성들에게도 여쭤보거든요. 그럼 니는 결혼을 할 때 성매매를 경험했던 어쩔 수 없이 하여튼 그냥 단언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네가 파트너로 갖고 싶은 여자가 성매매 경험이 있다. 성폭력의 경험이 있다. 했을 때 어떤 여성을 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건 또 성폭력 아니에요? 남자는? 성매매는 싫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황보 의원님 같은데. 성매매? 아니 차라리 성폭행 당한 건 일시적인 거지만 아니 일시적이보다 내 자발적 의사가 아니고 완전히 빠져있지만 성매매는 반반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매매 여성이 더 낫다고 택할 거라 생각합니까? 성폭력 여성. 저도 그렇게. 전혀 반대입니다. 나 이거 왜 그럴 줄 알아? 성매매 여성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기한테 더 많은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킬을 따지는구나, 드디어. 성매매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모순인데, 성매매를 경험했던 스킬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거는 버려진 몸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버려진 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든, 억지로 하든 했는데, 그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성매매 여성들한테는요? 네. 성폭력을 남 모르게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 사회는 죄악시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성폭력 저희가 이제 피해자가 그렇게 두려움을 오래 갖는 이유가 스스로가 이걸 수치심을 가져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데도 수치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것을 벗어내는 게 피해자들한테도 제일 중요해요. 왜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수치심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건데. 지나가다 걔한테 물리수 폭력을 그러는데 당한 건데 치료하면 그러니까 되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뭡니까 생존자라고 얘기합니다. 생존자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러면 정도로 그렇죠. 중한 사건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많은 사건들은 선생님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큰 뭐 강간이라든지 정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것인데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묻는 문제는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뭘 잡아요. 손을 잡았는데 이 손을 잡은 것이 그러다 옆에 손이 됐어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어쩔 때 느낌이 그냥 무심결에 되어진 것과 어떤 느낌 있는 손끝은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기 있죠.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을 때는 가해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자기가 숨을 구멍을 다 찾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이 마음이 다 드러난다. 뭔가 마음은 하나다. 하나죠. 그죠? 몸이 내가 그렇게 저 여자,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해도 됩니까? 저 여자 삼삼한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내 눈빛이 이미, 이 여성을 보는, 그래서 시간이란 얘기를 하죠, 시간. 네. 이미 내 눈빛이, 엄용한 눈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항변을 하죠. 나는 그걸 쳐다도 못 봅니까? 그 마음이 다 들켜버린다. 그런 것이 우리가 피해자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돈이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뭐 경찰 다 이렇게 연루되고 김학의 이런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장자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건을 보면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직접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건들에 보면 늘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성폭력 자체가 어쩌면 힘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예의 있게 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적당히 말을 놔야 되는지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0.3초 만에 일어나는 그 순간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냐면 30년, 40년, 50년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가져왔던 우리의 많은 남성에 대한 통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싹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된다? 네. 성폭 통념을 다 바꿔야 통념을 바꿔야 통념을 돼. 바꿔야 돼. 그렇죠. 변호사님 혹시 사건들 중에서 이런 성폭력 사건 휴일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지금 유치장에 갇혀있는 사람이 있다. 도와줘야 된다. 그게 무슨 뭐 아까 얘기한 무슨 이런 것처럼 무슨 권력에 연루돼 있는 잘못 희생양처럼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불타서 원래 휴일에 일 잘 안 하는데 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한 거예요. 유치장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이 범죄 사실이 뭐였냐면 친딸을 강간했다고. 누가? 아빠가 친아빠가. 내가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걸 지금 모함을 당하셨냐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서류를 쫙 봤는데 전과가 있더라고요. 성폭력 전과? 그 전과가 아니라 친딸을 강간했던 전과가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뭐야 그럼 이미 전과가 있는데 또 그걸로 나와서 또 한 거죠. 그래서 경험을 또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거짓말을 잘하시네. 그냥 보통의 아주 좀 돈도 잘 버는 직장인이었어요. 돈도 잘 엄마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혼 안 했지? 그 엄마가 또 변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남편 그게 문제야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여성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성의 인식.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아까 선생님도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한다. 또는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를 한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의 어떤 그 생산력, 여성의 어떤 노동력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자체 이런 문화들도 사실은 다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은 그래서 엄마도 알고 있고 또 이게 또 좀 그랬던 게 엄마가 그렇게 이제 편을 들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또 나올 텐데 보복당할까 봐. 그러면 또 쫓아와서 또 다른 나쁜 짓을 할 텐데 그 상황을 유지한 게 더 나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뭐 좀 그 사이의 일은 모르겠는데 당했던 거예요. 그 처음 범죄 시점이니까 뭐 몇 년 살아봐야 또 나와서 똑같은 짓을 할 텐데 지금 너무 결혼 괴로워.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있었죠. 왜 살아? 돈 때문에? 지원을 받고 있었지.
실제로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뭐 그 사례는 해운대에 있는 이제 아주 큰 기업은 아니고 이제 어떤 기업이겠죠. 기업 사장님인지 회장님의 이제 사모님이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 상담을 왔는데 자기는 이제 남편이 폭력을 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여성이 오늘 와가지고는 한 2-3달 정도 와서 자기 그냥 살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전에 남편한테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자기 경찰에 신고를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라 2천만 원이요? 경찰에 신고해라 이런 걸 막 일러줬죠. 그렇게 하니까 신고하고 했더니 이제 남편이 생활비를 반으로 줄였대. 그래서 이제 살지를 못하게.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이제 사례이긴 한데 그럴 수 있어. 그게 제가 이제 말하자면 좀 큰 그 내용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만나면 자립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럼 변호사님 저를 만나도 자립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죄값을 받으셨겠죠? 받았지. 뭐 얼마나 받았어요 그 사람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딸을 2번이나 그렇게 하면 아주 가혹하게 가중 처벌 안 돼요. 그렇죠. 왜요? 이제 법은 기간에 따라서 뭐 재범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하는데 시간이 또 흘렀었고 그래서 가중 기간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생각해도 되게 약하게 받았었어. 그래도 그거 받고 와서는 벌쩍 될걸요. 아니 한 되게 10년? 두려워해서 아니, 피해자 딸을- 가족들은 아니 그거는 그런 경우는 한 2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그렇게 안 삽니다. 얼마나 살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수준보다는 훨씬 적게 살아요. 아니 법률가로서 그것이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이제 개선해 나가야죠. 그 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 요새 한 번 뭐- 딱 그렇게 하면 아예 막 작사를 내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렇죠. 아니 성폭력 처벌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이게 좀 강력하게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네. 물론 우리가 중요한 범죄이긴 하지만 다 형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죄를 지은 자들도 그래서 우리가 양형 기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해지긴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20년, 30년 이렇게 되긴 어렵죠. 조모 씨가 몇 년이었죠? 12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형감일 수 있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좀 개선을 해 나가야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정말 그 어린 아이들 때부터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만약에 뭐 이거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김학의 씨가 이게 뭐 수사에 들어갔고 이 처벌을 받으면 이분도 성교육 프로그램 교육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받아야죠. 다 전자발찌도 뭐 차고. 뭐. 정준영도 다 받겠죠. 받죠.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그룹에 한 명 앉아 있으면 다들 엄청 열심히 또 하신대요. 그렇게 그것도 연예인 효과고. 그런 효과가 있네요. 연예 효과. 예. 제가 좀 친하신 분이었는데 되게 재력가였어요. 뭐 얘기를 하시다가 핸드폰을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들이 쫙 나오더라고. 그것도 미모의 여자들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쿨한 척하는 거 있잖아. 자꾸 연락이 오네. 그래서 그게 요새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이렇게 대화? 아니 연예인들 응. 이제 갓 들어온 연예인들과 뜨지 못한 연예인들을 프로필? 스폰서 하라고 오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그 은연중에 딴짓든 말이야. 아 얘네들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걸 보내. 이런 애들 안 보는데? 근데 그분이 아주 뭐라고 하지? 반듯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반듯한 분이면 이런 걸 보내면 확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그러니까 자기 권력, 자기 힘이라고.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네.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는 거지. 어떤 거였던 거예요. 자랑만 하면 다행인데 혹시 스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내 문제점도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거기서 야 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 얘하고 내 설명하고 막 이러고 있었지. 제가 있었어 뭐 고발한다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야 돈 내놔. 내가 변호해 줄게.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점차로 많아지는 게 뭐냐면 몰카.
몰래카메라거든요. 이제 몰래카메라가 단순한 간음증일까 또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엇을 누구에게나 인간은 엿보기 뭔가 남이 하지 않는 건 남이 하는 것을 몰래 엿보고 뭔가를 남의 어떤 은밀한 것들을 어떤 뭐 그게 어떤 훔쳐보고자 욕망이 있다고 하는. 하던데 제가 이제 그걸 아직은 아니 제가 찾아봤어요. 네네. 관음증을 관음증 가지고 관음증이라는 단어가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성기를 보고자 하는 본능이 뭐 구성 본능이라는 게 원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있어야 또 정상적인 어떤 성생활이 뭐 가능한 본능이다. 근데 이제 그 정상과 이 도착된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관음증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기였기 때문에 특별할 거라고 여기는데 저는 그것이 성기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몸의 일부분을 보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우리 안에 이게 관음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번씩 우리 아이가 혼자서 뭐 하고 있나 한번 문서 한번 살짝 열어보는 것도 그거는 뭐 부모의 관심일 수도 있지만 또 일기장 열심히 뭐라고 써놨나? 뭐 있네, 관음증. 그러니까 이게 딸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의심이죠. 걱정이 되는 마음. 그러면 변호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 법무법인 정산 옆에 있는 이 로펌은 이번 달에 얼마 벌었나 이런 건 안 궁금해요? 난 우리 직원들이 궁금하죠. CCTV 막 설치해 놓고 막 뭐 하는지 언제 출근하는지 막 이런 거 보고 싶어. 막 그렇죠. 비교는 안 하거든. 우리 직원들이 그죠. 감시하고 막. 그래서 근데 직원들이 반대해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 있어. 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좀 버려야 된다. 우리 하고 싶은 대라는 것도 사실은 유포된다. 저는 유포가 제일 중요한 이 바이러스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편은 밖에 가서 어떤 여자하고 놀고 있을까 누구를 늦게 온다 하면 그걸 똑같은 거죠. 믿지 못하는 마음에서 저도 직원을 못 믿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산 직원 여러분, 전 당신들을 믿습니다. CCTV 설치 안 하겠습니다. 그 고위직들도 교육 받나요? 국회의원들도 교육 받나요? 맞다. 우리 시에서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폭력 처벌법을 알 건데 맞아요. 알아도 사실은 이제 이 감수성이죠. 법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수성에 대한 문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와서 교육이라는 걸 하지 않으니까 귀담아 안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엄청나게 팽배해 일상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처벌을 하지 않으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뭐냐면 처벌을 하니까 뜨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뭐지? 하면서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한다는 거죠. 왜 LA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LA 컨피덴셜이라는 영화가 1997년도에 나왔는데 그게 1950년대 이제 LA 사회를 배경으로 한 거더라고요. 모델 지망생을 성형 수술 시켜다가 그때부터 이제 건설업자, 정치인, 검찰, 연예인, 마약업자까지 그 구성원들이 다 그래요. 지금 요번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똑같은 구성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성상납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권을 추구하고 그게 1950년대 미국에서도 있었고 지금 2000년도가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고 앞으로 이게 뿌리 뽑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래된 사건인데 이제 처벌하는 거잖아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사건에 연루됐다, 혹은 그 관계자다 이러면 그냥 보통 우리가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가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동의합니다. 본보기를 그러니까 보여줘야 그게 가지고 있는 그 여파가 엄청나게 커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공수처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기소권 수사권 교육이라는 것을 내가 미리 이거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그것도 좀 안타까운 대목이네요. 왜 인자서 얘기하노? 그럼 말하자면 이미 나한테 노란 딱지를 하나 주든지 빨간 딱지를 주든지 경고장을 주고 난 다음에 니 처벌받는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1994년대 성폭력특별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사실은 그게 경고장을 날린 건데 우리가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거다. 그랬는데 그건 네가 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온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 유예기간을 몰랐을 뿐이다. 아니 근데 공수처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이 사건에 연루된 게 경찰, 검찰
그렇죠. 네. 정치인 공수처 누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져서 구성될지 모르죠. 누구를 지금 믿겠냐는 거예요. 황당하게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제일 먼저 뛰어가야 될 검경이 다 연루돼 있으니 이 사건에 그러니까요. 참 서로 싸우고 있어요. 또 국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정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은 좀 일벌백계 해야 다시 이런 일이 없다. 좀 저는 좀 강력한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강력한 처벌을 안 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들이 그냥 또 뭐 한 건 터졌네. 유야무야 덮이게 이제 네. 저희 네.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범죄율을 낮추는 건 강력한 처벌보다 죄 지은 자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방 효과는 죄를 저지르면 붙잡히고 처벌받는다라는 게 핵심이지. 뭐 처벌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반드시 강력함이라는 게 형량을 높이는 것만 얘기하는 건 그렇죠. 아니죠. 반드시 잡아낸다. 그렇지 잡아낸다. 그게 더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보니까 마약하면 다 쏴 죽인다. 바바바방 할거 다 뛰어가 자수하던데요. 그런 것도 방법 아닌가요? 성범위원회 그런 걸 하나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 안에 여기 그 사무실 그 실무자들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운영진들 뭐 조합원들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걸 구성해 놓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경고장이 되고 어떤 자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된다. 어쨌든 이 뭐 지금 뭐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뭐 이런 사건들이 그 거의 공인이고 언론 출신들도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거론되고 이렇게 해서 참 PD 이름도 저 PD님들 저 여자한테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분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따끔하게 한마디씩 해주고 오늘 야 아웃. 야 아웃 야 아웃. 저는 마침표 이번 참에 좀 이런 사건들 진짜 매듭을 좀 확실히 짚고 가서 돌아가신 장자연 씨가 좀 네, 하늘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네요. 네. 원한을 좀 푸시고. 부산식으로 하겠습니다. 조 팬다이. 딱 걸. 쟤는 처벌을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강하게 처벌한다. 처벌해야 된다. 처벌한다. 강하게 처벌한다. 반드시 잡는다. 반드시 강하게 처벌한다. 이 언니한테 걸리지 네. 마세요. 그래서 이거를 딱 줄여서 조 팬다. 하지마. 딱 이렇게 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언니한테 잡히기 전에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들어가세요. 그렇지. 재판이나 밀항을 하든지. 법원으로 밀항을 하든지. 오늘 그 좋은 말씀 해주신 구승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